오늘 아침 일라디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도 무척 춥습니다. 며칠째 강추위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르는데요. 오늘도 한파특보에 충청과 호남 지역엔 폭설 소식도 있습니다. 눈 내린 농촌 마을의 풍경 참 아름답지만 당장은 축사와 비닐하우스에 더해질 무게가 걱정이고요. 곳곳에 동파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아직 제설 작업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많아서 더욱 걱정인데요. 오늘이 이번 한파의 고비라고 합니다. 운전하실 때 또 걸어 다니실 때도 조심조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눈길에서 빙판길에서 낙상 사고 발생하기 쉽죠. 아차하는 순간에 크게 다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우리 동네 박벼농사 시간에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월 13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주시면 됩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릴 텐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훈입니다. 이 꽃의 꽃말은 색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흰색은 굳은 약속, 손을 놓지 않는다. 분홍색은 당신의 아름다움, 당신의 사랑이 나를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붉은색의 꽃말은 뭘까요? 오늘은 난 주인공 되어 그대는 멋진 사랑을 만나 Wish you, need you, with you 지금 이 순간 나는 너무 행복해. 드라마 이것 꽃 필 무렵 주제곡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인데요. 붉은색 이 꽃의 꽃말은 이 드라마 안에서도 화제가 됐죠. 향미역을 맡은 손담비 씨는 이 꽃나무의 이름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공효진 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게 이름 잘 지었다. 꽃말 때문에 네 팔자는 필 거야. 라고 말이죠. 붉은 이 꽃의 꽃말은 바로 이 세상 누구보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지만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이 꽃 한 송이와 함께 추운 겨울을 녹이는 열렬한 사랑의 마음 고백해보시면 어떨까요? 여수 오동도에서도 많이 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장 보러 가서 딸기향 나서 돌아보면 이제 한 묶음에 9,000원, 10,000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현장에서는 소득 증대 효과가 거의 없다 이런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좀 알아보죠. 요즘 딸기값 어떤가요? 네, 작년 12월 중순부터 이 딸기값 강세가 이제 좀 지속이 됐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는 2kg들이 상품 한 상자가 크리스마스 직전인 12월 23일 52,339원, 연말인 12월 31일엔 49,602원의 초강세에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올해도 7월까지 4만 원 초중반대 강세가 이어지다가 8일부터 3만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12일 어제죠. 평균
경락값은 34,807원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따져보면 지난해 1월 평균 경락 가격이 24,630원에 비해서 41%, 평년 1월 평균 23,791원에 비해서 46%나 높은 값입니다. 이제 최근 일주간 소매 가격도 이제 AT의 이 카미스에 따르면 최근 100g당 2,561원이었습니다. 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1,594원, 그리고 평년 가격 1,515원하고 비교해도 61%, 69% 이렇게 각각 높은 값입니다. 네. 이렇게 딸기 한 팩에 심지어는 15,000원이 훌쩍 넘으면서 일부 언론에서 금딸기 같은 표현으로 이 딸기값 고공행진을 이렇게 부각하는 보도도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네, 연말에 진짜 많이 올랐었네요. 딸기 값이 이렇게 오르는 주된 원인은 뭘까요? 일단 연말 연초 수요도 있고, 그리고 케이크와 디저트용으로 딸기 판매가 또 늘어난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작황 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있습니다. 이 지난해 9월 아주 심을 때 내린 자주비와 10월까지 이어진 이상고온 현상으로 탄저병, 시든병 등등 병충해 발생이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고온으로 딸기가 다 자라기도 전에 익어서 전반적으로 크기가 작고 이 딸기 한 알당 중량이 평년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경남 산천, 함양, 전남 담양, 충남 논산 같은 이런 주산지에서는 최근 한 달간 딸기 출하량이 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적게는 30에서 35%, 많게는 절반까지 감소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아이고, 네. 농가가 얻는 수입, 그러니까 수취값 제고 효과도 미미하다. 이런 점은 무엇 때문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팔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너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급등한 인건비와 자재비 영향으로 따져보면 이제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함양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박동춘 씨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 일당이 하루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대폭 올랐고, 시설하우스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닐과 철제 파이프 등 원자재 값도 몇 년 새 크게 올랐다. 여기에 딸기 포장에 쓰이는 투명 플라스틱 팩과 종이 상자 값도 지난해에 비해 50%가량 올렸다며 이렇게 상승 요인을 조목조목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언론 보도를 좀 지나치게 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이 같은 손승모 산천군 농협 딸기 공산 출하회장은 작황이 저조해서 피해를 본 농가가 워낙 많은데 금딸기와 같은 자극적 보도로 딸기 소비에 대한 이 부정적 여론까지도 형성이 될까 하면서 또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농식품부 장관이 현장에 나가서 딸기 수급을 좀 챙겨봤다고요? 네, 이렇게 농가들과 유통 전문가들은 지난 가을에 모종이 고사한 다음에 이제 더 심은 보식한 물량하고 이화박 물량이 이제 이달 중하순 이후에 본격 출하되고 2월 1일이 이제 설 이후부터는 시세가 이제 떨어질 거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11일 충남 논산시 부정면에 있는 딸기 농장과 광석농협 APC를 찾아서 딸기 작황과 출하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논산 지역이 전국 생산량의 18%가 나오는 주출하 산지이고, 또 그리고 설을 앞두고 물가 동향도 살펴보겠다 하는 뜻인데요.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이달 중순부터 산지 출하량이 늘어나서 현재보다 가격이 안정될 거다 하는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파 대비를 철저히 하고 설 성수품과 딸기 등 소비 수요가 많은 농산물의 수급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도 권했습니다. 네. 자, 듣고 보니 진짜 설이 한 보름가량 남았는데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 그리고 물가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 수급 대책 먼저 알아볼까요? 네, 우선 배추, 무, 돼지고기, 닭고기, 밤, 대추 등 10대 성수품을 평시와 견줘서 평균 1.4배 확대한 13만 4천 톤으로 설 3주 전인 이제 10일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명절 2주일 사이에 설 대목 전체 공급량의 69%인 9만 3천 톤을 풀 방침입니다. 배추는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 비축 물량 3천 톤을 시장에 방출 중이고요. 돼지고기는 오늘 17일부터, 그리고 쇠고기는 24일부터 주말 도축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29일까지
이 돼지 상장 그리고 도축 수수료를 한 마리당 2만 원씩 지원하겠다 합니다. 네. 소비 촉진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농축산물을 20에서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확대 지원합니다. 이 연간 390원 규모인 대한민국 농활 갑시다 예산 중 150억 원을 설 명절 기간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도 적극 활용합니다. 농축산물 선물 한도를 2배로 허용하는 이 기간을 설 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로 정한 새 시행령에 따라서 이번 설에는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30일 동안 이 농축산물에 한해서는 20만 원까지 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선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아울러 지자체, 공공기관, 주요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우리 농산물 소비 캠페인도 2월 4일까지 추진합니다. 지자체 추천 특산물 300여 개 품목과 우수 농식품, 식품 명인 제품 등을 등재한 우리 농수산 식품 모음지 홀리데이 기프트 시정 KR 운영을 통해서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 18,000여 곳 등의 우리 농산물 선물 구매 협조도 요청을 합니다. 이제 다시 말해 소비 촉진과 물가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걸로 요약이 됩니다. 네. 코로나19로 좀 마음이 굳어있는 상황인데 물가 안정 또 소비 촉진 동시 달성이 진짜 쉬운 얘기는 아닌 듯해요. 네. 요즘 정부는 말 그대로 물가 안정에 전력 투구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어제 설상수품 수급 점검 회의를 열고 다양한 할인과 비축 물량 방출 등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 내일 14일에는 범정부 차원의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매주 금요일에 정례적으로 열어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등 총 4개 회의가 열리는데 이 중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만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농민들의 설 대목 기대감이 충족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농식품부가 AT를 통해 설문조사 열과 설 명절 기간에 고향에 방문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9.1%나 됐습니다. 물론 일부 품목이 강세인 점은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딸기를 비롯해서 생산 감소와 졸업철 수요로 인해 화요일 가격이 급등했고요. 배추값도 이제 평년보다 25%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12일 기준으로 봤을 때 10대 상수품 중 사과, 배, 밤, 대추, 닭고기 가격은 지난해보다 10%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도 상승폭은 10% 이내로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또 물가 잡기 차원에서 어떻게 될지 이제 이번 설은 농가들에겐 또 여러모로 지켜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유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이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 상황들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열심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날이 많이 추운데 눈도 좀 많이 내리지 않았나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맨날 느끼는 게요. 진짜 강원도만큼도 많이 온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살고 있는 전주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았는데 주변에 정읍, 장수 이런 곳은 눈사람 만들 정도로 왔습니다. 야, 이게 풍년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신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농촌 지역에 눈이 내리고 또 잘 겨울이니까 녹지 않으면 좀 다니실 때 좀 많이 추우시겠어요. 많이 춥죠. 진짜 많이 춥고 또 특히 이제 많이 미끄럽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그늘진 곳이 많다 보니까 해가 떴을 때 눈이 녹고 그늘진 곳은 또 얼어가지고 빙판길이 되고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농촌 어르신들이 좀 겨울을 잘 나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비법은요. 우리 농촌에서는 서로 잘 알고 있잖아요. 옆집이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방치하거나 그러지 않고 서로 같이 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르신이 사는 곳은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트랙터라든지 경운기 이런 것들로 눈 제설 작업을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눈이 많이 오면은 식사 준비하거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서로 마을에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겨울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유, 따뜻하네요. 참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겨울에 발생하기 쉬운 또 시기적으로 맞는 사고 얘기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지금 눈이 오게 되면은 저도 이제 할아버지께서 그 눈길 낙상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었는데 아무래도 빙판길이나 이렇게 그 길에서 넘어지신 경우가 너무 많고 또 실제로 이제 눈이 빈집이 많다 보니까 눈을 잘 치우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눈이 치우지 않는 거, 내 주변 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는 것들 또는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상하수도가 유출이 돼가지고 빙판길이 생기면서 낙상사고 당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돼서 그걸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자, 우리 이웃 철봉 씨의 이제 사례로 알아보고 있는데 좀 안 좋은 일을 계속 겪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점들이 있죠. 오늘은 어떤 사건인지 함께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요즘 영하 10도 가정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날씨에 우리 장발장 씨가 노숙을 하니 얼마나 배고프고 추웠겠어요. 경찰 선상님 선처해 주셔요. 아이고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마을에 잘 정착해봐요. 이제 마을로 갑시다. 예, 수고하셔요 선상님. 수고들 하십시오. 수고하셔요. 추워. 아이고,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절도 사건이 난 건 참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이웃인께 잘 정착해야죠. 나가 도울 텐게 앞으로도 거시기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야, 감사해요. 잘 반성할게요.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눈발이 날리네요. 아유, 크기 조심하셔요. 아이고, 허리야. 아유, 왜 나 죽네. 아유, 괜찮으셔요? 어떻게 일어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유, 나 죽네. 아유, 도대체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방앗간 앞인데요. 아유, 근데 완전히 시베리아 벌판 스케이트장인데요. 방앗간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아이스링크구먼. 나중에 왜냐면 저기 방앗간 상수도가 터져버렸네요. 그것이 꽝꽝 얼어가. 아이고 이거 방앗간 방신. 겨울이면 눈 안 치우기로 유명한데 상수도 터진 것도 나 몰라라. 양심도 없제. 나가 일어나면 방앗간 방신 나가 가만 못 두제. 암만 이거 내 허리 어쩔겨. 방신
야, 방씨 나와봐, 방씨. 어떻게 구급차 부를까요? 아유, 허리야. 아이, 방씨 나와. 병원비 내놔, 방씨. 네. 지난주에 얘기와 바로 이어졌습니다. 그 생존형 범죄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었던 장발장 씨와 이제 기분 좋게 돌아가는 길에 스케이트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방앗간 앞이 빙판이었어요. 네. 야, 병원비를 내놔라고 외쳤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겨울철에 아무래도 이렇게 집이 한 칸 한 칸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게 관리가 조금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뭐 눈을 치우지 않았다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하수도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빙판길이 발생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게 빨리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관리가 안 됐을 때 보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법들도 우리가 만들어져 있지만 그 집에서 이제 발생된 이런 그 누수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집주인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눈이 막 내리면 우리 집 앞에 눈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 하시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꼭 그거를 무조건 치워야 된다는 그런 뭐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는 정도의 법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주변 분들과의 가까이 있는 분들의 안전 관리를 해야 될 정도의 어떻게 보면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예의 정도는 갖출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뭐 재난안전법, 뭐 자연재해 대책법, 또 뭐 조례 이런 곳에서 우리가 눈이 내리거나 그렇게 눈 내린 것들이 얼었을 때 내 집 앞 정도는 조금 치우는 걸 노력을 하시고 그런 거를 치우시지 않았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또 치우지 않아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넘어졌을 때 좀 상황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꼭 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정도는 꼭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도는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사실 우리가 내 집 앞 정도는 치우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현대화되면서 많이 그런 의식이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령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눈 같은 거 좀 치우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앗간 앞에서 넘어진 건데 사실 이게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게 어디까지가 방앗간 앞인가? 또 방앗간 주인 방 씨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내 집 앞 도로를 어디까지로 생각을 해야 하나요? 꼭 내 집 앞 도로가 뭐 1m다, 10m다, 뭐 20m다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내 집 앞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 걸어다니는 정도, 행인이 내 집 앞에 걸어다니는 정도. 우리가 도로가 좀 상당히 넓잖아요. 저절로 길이 생기는 그 정도. 네. 그렇죠. 내 집 앞에서 그냥 나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도 걸어다니는 통상의 범위 이런 정도라서 우리가 뭐 1, 2m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한 3m 정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꼭 그게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3m 정도는 내 집 앞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눈이 내리면 사실 중간중간 치우면 이제 치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쉽긴 한데 또 집안에서 또 사정도 다 있는 거고 네. 언제 어떻게 치워야 한다 이렇게 좀 그것도 상식 수준에서 결정이 될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례에서 조금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눈이 얼마큼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뭐 일단 뭐 10cm 미만으로 내렸을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치워라. 그치고 나서 4시간이요? 예. 예, 그게 주간의 경우입니다. 뭐 야간의 경우는 뭐 눈이 그친 다음 날 치워라. 뭐 이런 정도로 정해져 있고요. 네. 또 눈이 또 워낙 또 이렇게 많이 내린 경우 10cm 이상 내렸던 경우 있잖아요. 네. 예, 그때 이제 눈이 내린 그때부터 일단 24시간 이내 무조건 치워라. 뭐 이렇게 이제 조례가 형성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저도 이제 시골에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데 눈이 딱 내려가지고 본인이 걸어 다니실 때 발자국이 찍힐 정도면은 쓰세요, 눈을. 맞아요. 예. 예, 그게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례하고 다르게 내가 눈에 보이면은 보이는 대로 한번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우리 철봉 씨가 넘어진 곳이 방앗간 앞이었는데 사실 그 눈으로 된 것보다는 그 물이 새서 그게 이제 꽁꽁 언 거였잖아요. 아, 이런 경우는 좀 방앗간 주인도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추워서 상수관이 터진 건데 그래서 이제 언 건데 이거 내가 어디까지 이걸 책임을 져야 하나 뭐 이렇게 좀 큰 소리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이제 민감한 문제로 발생이 되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가지고 수도관이 얼어가지고 터진 경우에 이제 이거를 조치를 취해달라고 빨리 이렇게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민원 제기를 하셔가지고 빨리 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모르고 계셨으면은 정말 억울하게 되신 경우가 많을 텐데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조금 늦어지시는데 이거 지금 고쳐봐야 어차피 추워서 또 터질 건데 나는 좀 그냥 기다렸다가 나중에 할 거야 이러신 분도 계시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넘어지면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얼고 있는 것도 알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방치하면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다친 사람이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 과실치상죄로 또 이제 처벌이 되실 수가 있어요. 네. 내가 몰랐다면 괜찮지만 알고도 방치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빨리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요. 그 전에도 이렇게 빙판길이 형성됐으면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얼음을 미리미리 깨놓거나 거기다가 뭐 미끄러지지 않도록 뭐 이렇게 어떤 천 같은 걸 좀 깔아가지고 하거나 뭐 모래 같은 걸 좀 뿌려놓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어떤 편말 같은 걸 세워가지고 그렇죠. 조심하시라고 돌아가라고 해놔야죠. 예, 그런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 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손해배상도 많이 해주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옛날 생각해보면 진짜 연탄 뗐을 때는 연탄재 깨서 뿌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도 좀 그런 경우가 있나요? 매년 저도 연탄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연탄재를 뿌리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연탄을 아직도 난방 연료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은 이게 처치곤란하거든요. 이왕 사실은. 나오는 거니까, 예. 예. 그리고 이게 연탄재가 이제 지금은 생활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또 종량제 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려야 되는 비용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요. 근데 이제 연탄재를 미끄럽다고 뿌리는 경우도 많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관행처럼 이어져 왔지만 지금은 그게 만약에 적발이 된다고 하면은 과태료 부과받으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천을 깔거나 그런 방식이 낫겠네요. 네. 네. 자, 이게 이렇게 여기저기서 진짜 넘어졌다 내가. 근데 뭐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다친 건 다친 건데 혹시 좀 이거를 챙겨주는 곳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그 근처에서 넘어지게 된 원인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처럼 뭐 방앗간이 상수도가 터졌다는 경우에는 해당 방앗간에다가 책임을 부담시킬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지자체가 영정원 배상 보험이라든지 뭐 도민, 시민, 뭐 국민 안전보험 이런 것들을 가입해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험으로요? 예,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많아서 지자체에다가 이런 보상 문제되는 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는요. 보상도 뭐 충분히 잘 해주니까는요.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지자체에 꼭 한번 문의를 하시고 이제 변호사님에게도 전화를 드려봐야겠네요. 네. 우리 동네 박변홍사 오늘도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추위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한파특보 내려져 있고요. 철원 영하 14도, 대관령 12.4도, 서울은 7.4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영하의 기온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고요. 영상으로 올라간 지역이라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낮 최고 기온 영하 4도, 대전 0도, 광주 영상 1도, 부산 영상 4도로 예상됩니다. 눈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밤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 넘게, 호남 서해안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곳곳에 빙판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동하실 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주말엔 예년 겨울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소식을 기다렸는데 하루가 또 그냥 지나갔습니다. 광주 사고 실종자 수색 상황 어떤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안타깝게도 6명의 실종자가 아직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이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현장에서는 이 실종자 수색 작업이 어제 오전 11시 20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후 해당 아파트 건물 28층에서 31층 사이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의 실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이 추가 붕괴 위험으로 인해 수색을 시작하지 못했었는데 어제 날이 밝으면서 드론을 이용해 안전 진단을 벌였고 그 결과 수색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수색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교적 접근이 쉬운 지하 4층부터 1층까지는 정밀 수색을 했고 이후 건물 상층부까지 올라가면서 수색을 했는데요. 한때 건물 26층에서 28층 부근에서 수색견이 특정 장소를 맴도는 특이 반응을 보였지만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날이 어두워지고 건물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수색은 저녁 6시 반쯤 중단이 됐습니다. 이 현대산업개발 측은 수색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해체 크레인 조립과 설치에 이틀가량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소식을 접하고 바로 현장에 달려와 애끓는 심정으로 현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사고의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어떻게든 가족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적적인 생還소식 들려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네. 현대산업개발 측에선 사과를 했네요. 네, 이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에 이어서 또다시 책임 공사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벌어진 이 현대산업개발인데요. 유동규 대표는 어제 오전 10시 사고 현장 인근에서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 전사의 역량을 다해 사고 수습과 피해 보상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65개 현장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광주광역시는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 중인 이 모든 건축 현장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이 국토교통부는 건축 시공과 구조,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앞으로 2달간 사고 원인을 집중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 대검찰청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요. 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아파트 공사장의 책임자인 이 현대산업개발 현장 수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한편 사고 원인을 놓고 전문가들은 부실 시공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아래층 콘크리트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새로운 층을 쌓아 올렸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388명이 나왔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면서 이 전날보다 1,300여 명 정도 크게 늘었고요. 또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교하면 53명이 적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49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사망자는 52명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확진자가 어제 38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온 입국자 252명이 확진자였는데요. 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해외 각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입국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활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먹는 치료제는 오늘 22,000명분이 처음으로 들어오고요. 이달 중으로 10,000명분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처방은 내일부터 이루어집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무증상자를 제외하고 증상이 나타난 후 5일 이내 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에서 중등증 사이의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원 및 사망 비율이 88%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는 하루 1,000명가량 처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요. 무상으로 투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 있는데 사망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주장한 인물이 숨진 채 발견돼서 경찰이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인데요. 그제 저녁 8시 35분쯤 이 장기 투숙 중이던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에서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만한 단서가 없었고요. 이 객실에서는 누군가 침입한 정황이나 극단적 선택에 쓰이는 도구 등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한편 야권은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접살인이라는 말을 하며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관련된 인물들의 갑작스러운 죽음만 벌써 3번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안타깝다라며 명복을 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민주당은 야권의 주장이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인은 이 녹취록을 조작하며 허위 주장을 해서 고발을 당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젊은 남성 대상으로 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 게임 회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확률형 아이템은 이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도 원하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없는 일종의 뽑기 형태의 아이템인데요. 이 온라인 게이머들의 대표적인 불만 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게이머들이 시위까지 한 바 있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 회사의 이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와 유사한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게이머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하도록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게이머들이 아이템을 서로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임 사기도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인기 게임의 프로리그 개막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일정을 중단했다고요?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어젯밤 공지를 통해서 일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후보가 숙고에 들어갔다라고만 밝혔는데요. 일정 중단의 배경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지지율이 5% 선을 넘지 못하고 정체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선대위 쇄신 및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어제 오후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 낮은 지지율에 대해 이 대안으로서 국민에게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답답하고 많은 고민이 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상직 무소속 의원 법정 구속됐군요. 네,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어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전주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라면서 주식 적감에도 채권 조기 상환 등에 따른 배임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스타항공 등의 7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반성은커녕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라고 판결하며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그 금괴를 모두 찾았다고요? 네, 회사 돈 2,200억 원을 횡령했다가 구속된 오스템 임플란트의 재무팀장의 여동생 집에서 이 사라졌던 금괴 100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이 재무팀장이 회사 돈으로 산 금괴 800여 개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이 금괴 절반을 회사에 넘겼다라던 당초 주장과는 달리 이 재무팀장은 금괴 전부를 이 가족들 집에 숨겨놨습니다. 네. 또 횡령한 돈 2,200억 원의 사용처도 대부분 확인됐습니다. 금괴 구입비로 681억 원,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에 880억 원, 그리고 빚을 갚는 데 30억 원을 썼습니다.
이 주식 계좌에 252억 원이 남아 있었고 335억 원은 회사 계좌에 돌려놨습니다. 이 대부분은 회수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난해 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린 760억 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도 압수수색했고요. 그 일부 직원들이 이 씨의 지시를 받고 회사 잔고증명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윗선 개입 의혹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